그려봤어요? 아, 그려는 봤는데. 그렸으면 모양이 이쁘게 나올 텐데? 안 그래? 네, 좀 많이 자, 모양 보세요. 0,4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겠죠? 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여기 있겠죠? 3, 마이너스 2는 여기 있겠는데? 모양이 이쁘지 않아? 이렇게 되면? 아니, 뭐야? 이렇게 안 그려졌어요? 네. 아니 점만 찍으면 이렇게 보이는데 왜? 뭐지? 이렇게 찍어놓고 나면 이제 밑변의 길이가 왼쪽 2칸, 오른쪽 3칸이니까 5칸이 될 테고, 이렇게 높이 값은 원점에서 위로 4칸, 밑으로 2칸이니까 총 6칸이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6 약분하면 3이 남고 3, 5, 15 네, 20 이런 게 좀 헷갈리죠. 양음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예전에 설명할 때 이거 좀 귀담아 들으셨던 분들은 이렇게 어떤 점이 주고 그 점을 몇 사분면입니다 라고 조건을 준 다음에 막 이렇게 복잡하게 막 이렇게 바꿔놔요. 부호도 바꾸고 둘을 더하기도 하고 뭐 곱하기도 하고 이런 복잡한 점들이 막 여러 개 나와. 이럴 때는 가장 좋은 방식은 가장 편한 방식이죠. 저 예를 드는 게 좋아요. 점 P가 몇 사분면? 2사분면. 2사분면의 적당한 점을 찾으세요. 생각나는 점 뭐 있어요? 2사분면의 적당한 점. 숫자 크지 않고 적당한 점. 얘들아? 뭐 마이너스 2, 그치 3? 뭐 3도 괜찮고 1도 괜찮고 뭐 이런 것들. 너무 숫자 크지 않은 상태에서 2사분면 점을 잡으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씩 따지면 돼. 1번 점 A는 어떻게 한 거죠? A는 그냥 썼죠? 이게 A입니다. 얘가 B인 거예요. 근데 A는 그냥 썼는데 B는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얘기는 B가 가지고 있는 부호의 반대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항상 문자 앞에 음수가 쓰인 거는 그 문자의 반대 부호. 원래 3의 반대 부호 마이너스 3. 2번 점 B의 좌표 A, A는 그냥 썼네요. 여기는 숫자 갖다 쓰라는 얘기죠. A 빼기 B 하랍니다. A 빼기 B 마이너스 5네요. 3번 점 C의 좌표 B, B가 이겁니다. 3, B 빼기 A, B가 3, A가 마이너스 2 이걸 빼게 되면 이게 플러스 바뀌면서 이렇게 되죠? 5가 되겠네요. 4번 점 D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면 얘네들의 부호를 다 반대로 바꾸라는 얘기죠. A의 부호 반대, B의 부호 반대. A의 부호 반대, B의 부호 반대. 5번 점 E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근데 얘랑 잘 보시면 연관이 있지 않나요? 여기 썼던 숫자의 앞뒤를 바꾸라는 얘기잖아요. X 앞에서 Y자 바꿔 써놨으니까 요거 앞뒤를 바꿔 쓰시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3, 2 이렇게. 자, 이게 다 쓰고 나서 이 중에서 4사분면의 점의 특징은 양수, 음수. 몇 번이에요? 4번. 네. 4번이 정답이더라. 그러니까 원래 이거 원래대로 이게 막 개념적으로 접근해서 A가 양일 때 B가 음일 때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부호를 가지고 계산하잖아요. 그럼 많이 어려워요. 일단 어려운 건 둘째적으로 많이 귀찮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적당한 예를 드시고 숫자를 가지고 문자를 가지고 하지 말고 적당한 숫자를 가지고 계산하시면 네. 관계는 이거였죠. 지금 이제 흐르는 시간은 X고 그다음에 CU가 집에서 마트까지 거리 500일 때 그 시간에 따라서 CU와 그 떨어져 있는 거리를 집과 떨어져 있는 거리를 잡는 건데 이렇게 하고는 이 위치는 뭐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죠? 시간이 0분에서 5분까지 흘렀을 때는 CU의 위치가 집에서 500m 떨어져 있는 어디로 가 있는 거죠? 마트로 가는 겁니다. 결국은 마트로 가는 길이라는 얘기지. 마트 가는 길. 여기는 뭔가요? 마트에 있는 동안이죠. 마트에 있는 시간. 이건 뭐예요, 그러면?
시간이 흘렀는데 점점 집에서의 거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뜻은 집에서 집으로 오는 길이에요. 그럼 x가 5일 때 y값은 당연히 500일 테고, C가 마트에 머문 시간, 마트에 있는 시간은 5분부터 15분까지니까 총 10분. 마트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거는 이때부터죠. 15분부터 18까지 요 시간에 집에 돌아오고 있는 거니까 몇 분이에요? 3분. 계산이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연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계산이 안 되고 있는 중인데,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란 뜻은 이 점의 좌표를 대입했을 때 식이 참이 돼야지만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죠. 근데 아닌 걸 찾는 거니까 대입했더니 아니다 라는 뜻은 이 식이 참이 아닌 거짓인 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y는 2분의 5하고 x 사이에는 곱셈이 생략돼 있고, 1번 x에다 0, y에 0 대입해봐라. 그럼 x에 0, y에 0 대입해보면 이 좌우는 같은가요? 다른가요? 같네요? 그럼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잖아요. 얘는. 우리가 원하는 답은 아닌 거죠. 우리는 아닌 걸 찾는 거니까. 2번 x에 마이너스 2, y에 5를 대입하시오. 대입해봅시다. 5. 2분의 5 곱하기 x 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2, 음수를 대입할 때는 네, 가로 치시고. 그럼 이게 약분하면 마이너스 1이 남고 이걸 곱하면 얼마가 되죠? 같아요? 이게 틀렸네요. 그래서 2번이 틀린 답이네요. 안 맞잖아. 왼쪽은 5고 오른쪽은 5. 왼쪽은 5인데 오른쪽은 마이너스 5니까 거짓이네요. 대입해서. 그럼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 아니라는 얘기죠. 3번. 그럼 3, 4, 5는 다 맞다는 뜻이니까 참이 된다는 뜻이겠죠. x에다 마이너스 6 대입하고 y에 마이너스 15를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y에 마이너스 15를 대입하고 2분의 5 곱하기 그냥 마이너스 6 하시면 돼요. 이렇게 약분하면 마이너스 3 남을 테고 2를 곱하면 마이너스 15랑 딱 맞잖아요. 4번 x가 3, y가 2분의 15, y에 2분의 15를 대입하고 2분의 5 곱하기 x에 3이었죠? 근데 그 약분이 안 되고, 그럼 위에는 이 3은 위에 있는 5에 곱해질 테니까 곱하면 2분의 15 맞네요. 여기는. 5번 x4, y10, x4, y10, y에 10 대입하고 x에 4 대입하면 약분하고 2가 남고 2, 5, 10 맞잖아요. 다 맞는데 얘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2번이 틀렸다. 귀찮죠. 이런 문제는 하나씩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정비례인 것. 정비례가 되려면 꼴이 어떻게 돼야 되죠? 식이? y는 숫자 곱하기 x꼴. 이렇게 나오는 게 정비례입니다. 아니면 이런 모양도 괜찮은데 이런 모양도 괜찮죠. x분의 y는 숫자꼴.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나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가 정비례예요. 그치? 꼴로 나타내야 되죠. 1번 시속 2km로 2시간 동안 달린 거리. 거리 구하는 공식 뭡니까? 집중해. 거리 구하는 공식 뭐예요? 속력 곱하기 시간. y는 속력 x 곱하기 시간. 이 꼴 맞아요? 숫자 곱하기 x꼴? 네, 맞잖아요. 정비례. 1번 답. 2번 넓이가 20인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 x와 세로 길이 y. 이건 적당히 그림만 그려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의가 없는 거예요. 문제를 풀 때. 이 정도 그림은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가로 x, 세로 y, 넓이 20. 그럼 당연히 관계식은 x 곱하기 y는 20. 이 모양이 이 두 개 중에 하나에 해당합니까? 아니잖아. x분의 y가 숫자꼴이 돼야지 x 곱하기 y가 숫자꼴이 되는 건 이건 반비례에서 나온 거라고 했잖아요. 이런 꼴이 아니니까 이건 아닐 테고요. 하루에 200쪽인 책을 하루에 10쪽씩 x일 동안 읽어요. 남아있는 쪽수는 전체 쪽수 빼기 내가 읽은 쪽수죠. 근데 이건 네? 10x? 그래서 하루에 10쪽씩 x를 읽었으니까 이제 읽은 쪽수는 10x가 될 텐데, 이건 앞에 걸 보는 순간 벌써 이게 정비례가 아니면 알아야 돼요.
정비례는 숫자 곱하기 x로 끝나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숫자만 있는 케이스는 정비례가 아니죠. 이건 보나마나 답이 이제 아닌 거죠. 4번 무게가 600g인 케이크를 X조각 잘랐을 때 한 조각의 무게, 한 조각 무게 어떻게 계산하죠? 한 조각의 무게는 전체 조각을 조각수로 나누는 거잖아요. 이거 맞춰 써보면 한 조각의 무게 Y는 조각수 X분의 전체 무게 600. 이거 무슨 비례? 이거 반비례네요. 이것도 틀렸네요. 그럼 답이 이제 5번이라는 뜻이죠. 두 개니까. 반지름 길이가 x인 원의 둘레. 원둘레 구하는 공식은? 원둘레 구하는 공식. 지름 곱하기 3.14 이렇게 되죠? 그럼 원의 둘레를 y라고 썼고 지름은 반지름이 x니까 지름 얼마예요? 2x겠네요. 네. 반지름이 두 번 더 쓰면 됐으니까 x 더하기 x 2x 곱하기 3.14 그럼 이걸 다시 써보면 y는 6.28x 정비례 맞네요. 숫자 곱하기 x 5번이 정답이다. 네. 정비례가 이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난다 그러면 그래프 위에 있는 점 혹은 지나는 점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무슨 입하시는 거죠? 대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x값이고 이게 y값이니까 차례대로 대입만 하시면 돼요. y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하고 3분의 2 곱하기 x자리에 a를 대입하고 지금은 a값 구하는 문제잖아요. 이런 연산법 a를 구하라는데 쓸데없는 수가 곱하게 돼 있죠? 그럼 그 곱하기 된 수를 지우고 반대쪽에 원래는 이 수로 나누어야 되는데 분수를 나누기 불편하니까 이럴 때 계산법은 곱하기 된 수를 지우고 반대쪽에 저 수에 무슨 수를 곱해라? 이거 참 많이 얘기한 것 같아. 참 얘기 많이 한 것 같은데 매번 할 때마다 여러분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숫자일 때는 그냥 나눠버리면 돼. 뭐 이런 거잖아요. 아주 간단한 케이스. 이게 마이너스 4였어요. 저게 3분의 2가 아니고 그냥 2였어. 이렇게 됐었어요. 그럼 a를 구하려면 이 2로 나누면 됩니다. 이렇게. 나누면 편해요. 없어지고 a 값은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건 분수로 나누기가 불편하잖아요. 분수인데 어떻게 나눠? 쉽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나눈다라는 개념이 반대로 곱하기 역수한다 그 뜻이니까 이 수를 없애고 반대쪽에 저수의 역수를 곱한다. 계산만 하시면 되겠네요. 양수와 음수를 나누면 일단 보는 음수가 될 테고 숫자는 약분하면 2가 남고 2, 3은 6 이렇게. 정답 A는 마이너스 6. 이게 1번 답이고 2번 마찬가지잖아요. 또 대입하는 겁니다. 이건 두 번 대입하라는 얘기죠. 한 번은 x에 3 대입하고 x에 여기는 y에 4 대입하고 됐죠? 대입해 보세요. y에 a x에 3 2, 3은 6 a 값은 바로 나왔네요. b 값은 여기는 이게 x값 이게 y값 차례대로 이 식에 대입한다. y는 마이너스 4 x는 2 곱하기 b 양변을 2로 나눈다. 그래야 b값이 나올 테니까 또 b값은 마이너스 2가 된다. 둘을 더해라. a 더하기 b 6 더하기 마이너스 2 정답은 4. 네, 좀 전과 비슷한 문제인 것 같은데. 네. 2번을 할게요. 1번은 아까랑 똑같은 문제니까 2번 하도록 할게요. 자, 정비례 관계식. 일단 식은 이겁니다. 내가 뭔가를 집어넣어야 될 식은 이거고 두 가지 조건이 나왔죠. 하나는 이거 3, 마이너스 6 무슨 말이에요? x에 3 대입하면 y에는 마이너스 6 대입하라 이 뜻이고 저거 b, 4 x에 b를 대입하면 y는 4를 대입해라 라는 뜻인데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이제 집어넣을 수 있는 게 두 종류인데 얘도 대입할 수 있고 얘도 대입할 수 있어요. 근데 밑에 걸 대입하는 거는 좀 불편하잖아요. 어차피 지금 여기에 x, y는 얘네가 들어간다 치더라도 아직 a가 뭔지를 몰라요. a가 뭔지도 모르는데 모르는 또 x에 b를 집어넣게 되면 숫자가 더 복잡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밑에 거는 너무 불편하니까 위 거를 대입해서 좀 더 식을 단순하게 만들자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부터 먼저 1차로 대입합니다. 첫 번째 얘를 먼저 대입한다. 그럼 y에 마이너스 6이 들어갈 테고 a 곱하기 x자리에 3이 들어가겠죠?
a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양변을 3으로 나누시면 되죠. 이렇게. 마이너스 따라서 없어지고 a는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이제 식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남은 거는 이제 두 번째 얘를 대입하시면 되죠. 이제는 대입해도 괜찮아요. y의 4는 마이너스 2 곱하기 x의 b. b값 구하려면 마이너스 1로 나눠야 되죠. 마이너스 1로 나눕니다. 그럼 똑같은 수는 지워질 테고 b는 양수분 음수가 되고 약분하면 2가 된다. 둘을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을 두 번 더 셈한 거니까 마이너스 4가 정답이겠죠. 자, 이렇게 푸는 방식이 있다고 그랬고, 이게 이제 가장 정석적으로 제일 올바르게 푼 방식이고, 두 번째 방식은 이런 방식이 있었어요. 정비례이기 때문에, 정비례는 아까 잠깐 배웠지만, 관계식은 y는 ax 꼴이지만, x분의 y 하면 항상 똑같은 숫자가 나와야 되죠? 그 숫자가 여기 책에서는 a입니다, a. 이렇게. 이런 패턴도 이해하시면 문제가 좀 더 쉽게 풀리긴 해요. 그럼 x분의 y, 3분의 마이너스 6 하나, 저기 x분의 y, b분의 4 하나, 이 답은 다 a가 된다. 이 뜻이네요. x분의 y 하나, 이쪽 x분의 y 하나, 답은 x 앞에 있는 개수인 a가 정답이다. 그러고 보니까 a 값은 금방 구해졌네요. a는 이 값 아니면 이 값인데 요거의 계산은 편하죠. 3분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가 이제 a 값이고, 이제 b 값 구할 때는 이제 이 식에서 분수가 서로 같을 때는 계산법이 이렇다고 그러지 않나요? 대각선끼리 곱한 값이 서로 같다. 마이너스 6b는 3, 4, 12였고 양변을 마이너스 6으로 나누게 되면 없어지고 b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온다.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4가 정답이었다.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공부를 잘 해두시면 이래저래 다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알고 있으면 그만큼 문제 풀이가 좀 쉬워질 때가 있죠. 대칭관계에 대한 이해인데 매번 대칭관계를 여러분이 공부한 개념을 다 머릿속에 못 담을 수도 있거든요. 원점 대칭일 때, x축 대칭일 때, y축 대칭일 때는 어떤 관계였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기억을 억지로 끌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림을 그리세요.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선생님 점이 어딘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림을 그려요? 얘가 몇 컴마 몇인지 모르고 얘도 모르는데요? 그러면 적당한 예를 드세요. 원점 대칭에 대한 적당한 예니까 아무거나 여기에 적당히 2,1이라는 점이 있다고 칩시다. 그 점을 원점은 여기잖아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하라는 얘기는 서로 맞대고 반대편으로 가는 겁니다.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리만큼 반대편으로 가게 되면 이 점의 위치는 당연히 뭐겠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랑 얘랑 비교하다 보니까 서로 부가 반대로 바뀌네요. 얘가 만약에 네모, 세모였다면 얘는 반대부인 마이너스 네모, 마이너스 세모. 서로 반대부예요. 반대부. 가지고 있는 부를 반대로 바꾼다. 이해되셨죠? 네. 그럼 보세요. 이 두 점이 원점에 대한 대칭이라는 얘기는 얘랑 a-3과 1이 같은 게 아니고 반대부라고. a-3은 1의 반대부예요. 아까 말했잖아. 반대부호라며. 그럼 A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일단 알아들었어요? 그럼 여기 있는 B는 여기는 마이너스 2에 무슨 부호라고? 반대부호라고 이렇게. 반대부호니까 실제는 2가 되는 거죠. 이건 편하게 그냥 2라고 쓰시면 돼요. 반대부호 2. 그럼 얘만 이대로 넘어가면 되겠죠? A 값은 플러스 3이 되니까 2. A도 2, B도 2. 둘을 곱하면 4. 이렇게 됩니다. X축, Y축 위에 있다. 그렇지. 이것도 문제예요. 항상 매번 질문하는 문제죠. 연습을 해도 계속 질문이 나와요. 참 신기한. X축이면 여기 있는 거잖아요. 모르겠으면 점을 찍어봐. 난 X축에 있는 점의 특징을 모르겠어. 매번 외울 때마다 헷갈려. X축 그려놓고 일단 얘부터 찍으세요. 몇 컴마 몇? 0,0이겠죠? 그럼 오른쪽 한 칸 가면 또 X축 위에 있는 점이 있지? 이건 몇 컴마 몇이에요? 1,0. 한 칸 더 가면? 2,0. 한 칸 더 가면? 3,0. 왼쪽으로 한 칸 가면? 0, 왼쪽으로 한 칸 갔잖아요. 마이너스 1,0.
쓰다 보니까 x축 위에 있는 점들이 다 그때그때 다르지만 특징이 있네. 공통점. x축 위에 있는 점의 공통점. 항상 무엇이 0이다? y 좌표가 0이다. x축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은 x는 보지 마라. y축, 그러니까 y 좌표가 늘 0이다. 자, p와 q 중에 누가 x축에 있냐면 각각이라는 뜻은 순서대로라는 뜻이니까 당연히 x축에 있는 거는 얘입니다. 점 p. 점 p가 x축 위에 있네? 그러면 점 p의 y좌표가 0이겠구나. 얼른 쓰면 돼요. 점 p, x좌표는 쳐다도 보지 마. 점 p의 x좌표가 0이겠구나. 이렇게 쓰시면 돼요. 따라 쓰시면 됩니다. 점 p의 y좌표가 0이겠구나. 양변에 뭐 곱하고 싶죠? 2 곱하고 싶죠? 네. 그럼 a 플러스 8은 0.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8. 이게 됐네요. 두 번째, y축 위에 있는 점의 특징 봅시다. 이제 0,0이죠? 위로 한 칸 가면 0,1. 위로 한 칸 더 가면 0,2. 밑으로 한 칸 가면 0,1. 그럼 y축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은 뭐예요? X좌표가 그죠? x좌표가 0이라는 얘기죠. 지금 누가 y축이 있냐면 순서대로 본다면 y축에 있는 점은 얘입니다. Q. 그러면 일단 y좌표는 보지 마시고 x좌표 b-2 걔가 0이구나. 따라서 b값은 2. a와 b를 더하세요. 마이너스 8 플러스 2 마이너스 6 이렇게 됩니다. 정비례 관계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중 상수 a값의 범위로 옳은 것을 계산하시오. 봅시다. 여기 있는 직선이 x 앞에 지금 누가 곱해져 있죠? A. 1이 곱해져 있죠. 네. 얘는 x 앞에 a가 곱해져 있고. 근데 우리가 이제 저번에 정비할 때 수업 개념 설명할 때 마지막쯤 뭘 말씀드렸냐면 y는 ax 할 때 이 a, x 앞에 있는 개수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어떻다고 그랬죠? 그치? 어우, 야, 다윗 잘 기억하고 있구나. y축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저 직선이 좀 세워진다는 얘기죠. y축에 가까워져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직선과 이 직선을 보니까 누가 더 y축에 가깝나요? Y는 X. 그치? 얘가 더 y축에 가깝죠. 네. 그럼 따라서 얘가 절대값이 크고 얘가 절대값이 작다는 뜻은 a가 1보다 작다는 뜻이겠죠. 양수인데 절대값이 작으면 숫자가 작아진다는 뜻이니까. 이 답을 찾으세요. 네, 3번이 정답이. 맞니? 틀렸어. 틀렸어. 반만 맞았어, 반만. 잘 계산했는데, 자, 그러다 보면, 보세요. 선생님, 그림을 여기다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색깔을 좀 조금만 다르게 했어. 4번인가?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정답은 자, 봐봐. 여기서 그릴게요. 이게 y는 ax였죠. 근데 1보다는 이 직선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빼기. 점점 절대값이 작아진다 뜻이고, 절대값이 작아지면 양수일 때 절대값이 작아지면 숫자가 작아진다 뜻이죠. 그래서 답은 1보다 작아야 된다는 반만 맞는 거고, 계속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되잖아. 지금 직선이 몇 사분면 통과되겠죠? 1, 4와 3, 4를 통과하게 돼 있잖아. 네. 이렇게 되면 1, 4와 3, 4를 통과하지 않죠. 이렇게 되도 1, 4와 3, 4를 통과하지 않죠. 결론은 이 A 값은 무슨 수여야 된다는 얘기죠? 양수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양수. 이건 반만 맞은 거예요. A는 양수이다. 0보다 커야 된다. 이게 정답이 4번이 정답이에요. 오, 맞았다. 저 3번으로 체크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잘못하면 실제로는 4번이 정답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